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주변에서 최소 2년은 거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에서 2년 거주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이상 보유입니다. 즉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주변에서 최소 2년 이상은 거주하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만약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판 금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절세하기 위해서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져서 그런데요. 자세한 건 뒤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만약 팔고자 하는 그 주택이 거주주택이라면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는 2년 거주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거주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팔았을 때 그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이때 양도세는 0원입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니까. 하지만 1세대 1주택을 팔았을 때 그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단 12억 이하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은 0원입니다. 비과세니까. 하지만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이때 2년 거주했을 때와 2년 거주하지 않았을 때 이때 세금 차이가 꽤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장특공 때문인데요. 이게 2년 거주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얼마큼 세금 차이 나는지 이거는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느 세대가 2015년 7월 달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가액이 5억이었습니다. 필요 경비는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집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10년 동안 거주까지 같이 했습니다. 10년 보유, 10년 거주인 거죠. 그리고 2025년 7월 달에 이 집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15억에 팔았네요. 그리고 이때에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자, 이때 양도세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앞서 이렇게 12억 초과로 팔게 되면 그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 여기에 대해서만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12억 초과분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 이것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1억 9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이 12억까지는 비과세야. 이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12억까지가 비과세고 그 이상은 세금을 낸다 라고 하면 내가 15억에 팔았으면 15억에서 12억을 빼가지고 3억, 이 3억에 대해서 내가 세금 내겠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이에요. 그게 이제 1억 9천만 원이고요. 그 1억 9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인데 그 1억 9천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금액을 빼는 거죠. 이 사례자는 1세대 1주택이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10년간 거주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최대값 80%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받고 남은 금액은 3,800만 원이고요. 이때 양도세는 447만 1,500원. 굉장히 적죠. 5억에 사가지고 15억에 팔면 10억 남았는데 세금은 한 447만 원 정도? 네. 뭐 세금 거의 안 낸 거죠. 굉장히 이득을 본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낸 이유는 여기 나온 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걸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은 지금 표 보신 것처럼 보유 1년당 4%, 그 다음에 거주 1년당 4%, 1년 최대 8% 공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다음 표 보시면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장특공 많이 받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 단서가 붙어 있다 보니까 최소 2년 이상 거주하면 이렇게 장특공 요율을 받아요. 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 받는 건데 1세대 1주택이지만 비과세 받는 거지만 2년 거주 못했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장특공 있잖아요. 1년당 2%이 요율을 받는 거예요. 즉 장특공 받는 게 적어집니다. 공제가 적어지면 당연히 세금은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선 똑같은 사례에서 10년간 가지고는 있었는데 거주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은 1억 9천이죠. 자, 그래서 전체 9억 5천에서 12억까지 차지하는 양도 차익 8억 천은 비과세니까 세금 안 내는 거고 12억 초과분 1억 9천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 1억 9천에서 장특공이 20%예요. 왜냐하면 거주 못했기 때문에 1년당 2% 보유 1년당 그럼 10년 보유니까 20%잖아요. 그러면 20% 공제 받으면 남는 금액이 1억 5,200만 원 이게 남고요. 이때 세금은 4,057만 3,500원. 앞선 한 447만 원 내비교해 보면 거의 뭐 한 3,600 정도 훨씬 많이 내는 거죠. 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10년 거주한 거하고 거주 안 한 거 비교한 거니까 차이 많이 나잖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2년만 거주했을 때 이걸로 한번 볼게요. 똑같은 조건이고요.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습니다. 자, 12억 초과분의 양도 차익 1억 9천 똑같고요. 이때 장특공은 48%예요. 왜냐하면 2년 거주했으니까 보유 1년당 4%. 근데 보유가 10년이니까 최대값 40% 받는 거고요. 거기에 거주 1년당 4%, 2년 거주니까 8%, 총 48% 공제 받는 거죠. 이때 세금이 얼마냐면 2,009만 1,500원입니다. 그러면 거주 한 번도 안 했을 때는 한 4,057만 원 정도, 2년만 거주해도 2,009만 원, 2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최소한 2년 거주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건 이제 실제 이 2년 거주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세를 주고 있어요. 내가 거주하려면 전세금 돌려주고 거주해야 되는데 전세금 돌려줄 상황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때 이용하는 게 상생임대 이 제도가 있잖아요. 예. 2년 거주 못했지만 이 상생임대로 장특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 2년 거주하면 보유 40%에 8% 더해가지고 48% 받아요.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았지만 만약 상생임대로 한다라고 하면 보유 40%만 받습니다. 실제 거주 안 했으니까 8%는 못 받아요. 하지만 어쨌든 보유 쪽에서 40% 공제 받잖아요. 그 상생임대도 못하면 20%인데 공제 금액이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2년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생임대라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비조정이니까 실제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는 받습니다. 하지만 좀 비싸게 팔았을 때 12억 초과분 여기서 세금 적게 내려면 최소 2년 거주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유, 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임대사업자분들이 이걸 등록해가지고 가장 많이 받는 혜택,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혜택이 바로 이 거주주택 비과세죠. 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반드시 이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 법에 나와 있잖아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설사 그 지역이 취득할 때 비조정이어도 조정이어도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비조정일 때 취득했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무조건 2년 거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은 더더욱 2년 거주가 필요한데 이때에도 상생임대로 그 2년 거주를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상생임대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 참고로 이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나중에 팔 때 비과세 받잖아요. 그러면 이 2년 이상 거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즉 거주주택은 어떤 게 거주주택이냐면 현재 2년 이상 살고 있거나, 지금 현재, 아니면 지금은 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2년 이상 살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현재나 과거에 거주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상생임대로 요건을 충족했거나, 상생임대 하면 2년 거주 인정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 거주 기간은 쭉 이어서가 아니고 띄엄띄엄 다 더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산한다고 하죠. 통산. 뭐 1년 살다가 다른 데 살다가 다시 와서 6개월 살고, 또 딴 데 갔다가 다시 와서 6개월 살고, 이거 더해가지고 2년 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분들도 이렇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가 필요하고 상생임대로 그 2년 거주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받는 주택임에도 왜 2년 이상 거주하는 게 좋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